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눈높이에 대한 개념을 알았으니까 도형화에 대한 거, 이제 그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구도를 우리가 그려야 돼. 그러면 눈높이도 항상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시야로만 보진 않잖아요. 굉장히 아래서 꼭 벌레의 시야로 보는 그런 시야도 있겠고요. 정말 새처럼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시야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구도를 우리가 이제 그릴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내 눈으로 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드론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요즘은 그런 사진도 찍어볼 수는 있겠죠. 약간 자료로서. 근데 뭐 옛날에는 더 불편했었고, 뭐 지금도 굳이 막 그런 것까지 이용해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노력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게 이런 투시도법 같은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그런 시점의 장면도 우리가 한번 구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조금 간단하게 이런 도형화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자, 우선은 인체 도형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게요. 인체 도형화를 먼저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제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 게 크로키 같은 게 먼저 있을 거예요. 크로키도 전신을 바라보는 크로키를 하시는 게 좋아요. 꼭 이걸로 무슨 막 모르는 팔 근육의 뭐를 막 자세히 그리고 옷주름의 뭐를 그리고 이런 연습도 분명히 좋기는 좋겠지만, 지금 이제 인체의 느낌을 잡아나가는 단계에서는 그냥 어떤 흐름이나 길이감 그런 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위에서 보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많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크로키처럼 뭐 너무 자세하게는 안 그릴게요. 그냥 가볍게 팔다리의 비율 정도로만 그리자면은, 그냥 어디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뭐 컴퓨터로 뭐 노트북을 이렇게 따닥거리는 사람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실루엣만 그려도 어디 카페에서 노트북 하는 사람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전체 이미지를 좀 담아보려고 하는 이런 방식의 크로키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대략 이런 걸 하는 시간은 좀 짧게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길게 보는 순간 우리가 분석하고 그런 시선으로 다시 바뀌어버리게 돼.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쭉 그냥 따라가지 못하고 내가 계속 해석해서 보려고 해요. 안 보이는 걸 억지로 막 그려준다거나 이렇게 되기 쉽기 때문에 대략 시간은 3분 정도가 전 제일 적당하다고 봅니다. 3분 안에 기억할 수 있는 걸 먼저 기억을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이거를 이제 이어서 약간 기억한 거를 토대로 이런 걸 표현해 보려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이걸 내가 머리라고 느꼈어. 그럼 머리에 어디쯤에서 어깨가 이렇게 이어져서 보이는지. 약간 숙인 사람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실루엣이라고 이거 실루엣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다 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쨌든 이걸 시범을 살짝 보여줬는데, 이거 제가 그린 거랑 좀 비슷하게 떠올리면서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리가 이런 식인 거죠. 이 다리는 사실 어때요? 이렇게 길어요. 허벅지 길이가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종아리 길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발목이 있겠고, 발이 있겠고, 이런 식으로 생긴 다리인데, 얘가 이렇게 앉아있고, 그 다음에 이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면서 그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이제 처음에는 모르니까 보고 그려야 되는 거겠죠? 여기서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게 뭐였죠? 비율, 그리고 이 장면에서 보이는 길이감이라고 했어요. 길이감. 허벅지는 원래 이렇게 길어요. 그쵸? 근데 지금 내 눈높이 상에서 얘는 앞으로 뻗어 있죠. 이렇게 앉아있는 거를, 허벅지를 어느 정도 되는 눈높이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좀 짧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가 요만하게 보이고, 오히려 내 눈에 좀 더 정면에 이렇게 제대로 보이고 있는 종아리 부분에 이렇게 길게 보이는 거죠. 여기 팔을 제가 이제 각도를 이렇게 그려버렸는데, 여기 안 그린 팔을 그리자면은 여기에 이렇게 손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도 어때요? 여기 부분은 길게 보이긴 하겠지만 여기 부분은 굉장히 짧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목은 어때요? 지금 목은 그냥 푹 숙였으니까 길이감으로 치면 거의 안 보이게 되는 거지, 머리에 가려서. 그런 것들이 표현된 이미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도형화도 요거에 집중해서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의 특징들이 있겠지만 그거를 최대한 단순화시키는 건데, 이제 많이들 보셨을 도형화를 이렇게 보자면은 비율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단위를 좀 외워서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한테 편의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머리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슴 부분을 머리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허리는 좀 유동적이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식으로 그리셔도 되는데, 일단은 그냥 없어도 돼요. 많이 움직이는 데니까 좀 빼놓는 거예요. 그리고 골반을 그냥 모양을 너무 복잡하게 하면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네모로 해도 되고요. 이런 약간 벽돌같이 이렇게 길쭉한 그렇게 해도 되고, 조금 더 모양 난 잘 그릴 수 있겠다 하면은 팬티 모양처럼 그렇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완 부분도 여기는 이제 원통으로 해줄까? 굳이 네모나게 그리는 게 더 힘들 것 같아. 원기둥의 형태로 만들어줬어요. 대충 이쯤에 배꼽이 오잖아요. 배꼽 위치에 팔꿈치가 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팔꿈치보다 조금 더 위쪽에서 끊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길이도 비슷한데 조금은 더 짧게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손이 나오고, 손도 일단은 그냥 이렇게 네모 정도로만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허벅지도 이렇게 해주고, 발 모양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네모로 그리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만들어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예 동작을 떠올리지 못하면 도형화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동작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사람의 전신을 볼 때는 지금 그려준 단위로 그리시면 돼요. 이게 뭘까요? 무슨 단위죠? 그냥 흔히 얘기하는 관절이 들어간 단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손 같은 디테일한 거는 생략을 했어요. 왜? 멀리서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뭐 새끼손가락에 뭐 힘을 주고 뭘 하고 하는 거를 멀리서 있으면 사실 느끼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가까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지, 멀리서 보는 사람은 일단은 단순하게 그냥 손 모양도 신경을 쓰지 말아주세요. 이 정도로 대충 도형화를 하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자연스러운 동작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대충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 요 길이감이나 얘네 비율을 모르시면 안 돼요. 요거는 모르시겠다 하면은 해골을 직접 어느 정도 그려보셔야 되고, 실제로 뭐 자기 몸을 이렇게 만져보셔도 돼요. 갈비뼈의 모양이 대략 요런, 제 생각에 이거 비율로 치면은 컴퓨터 본체만 하다. 그죠? 컴퓨터 본체 같은 실루엣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 본체, 그러니까 앞에가 요 정도로 빵빵하다고 치면은 옆은만 요만큼 빵빵해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비율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편하겠고, 팔의 길이나 이런 것도 대충 요 정도 비율이겠거니 하면서 쭉 이렇게 비율을 일단은 머릿속에 좀 외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각도의 다양한 어떤 자세의 인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비율을 일단 신경 써서 원형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이감을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줄 거예요. 다양한 자세를 이용해서. 우선은 눈높이를 한 요 정도로 가져간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하이 앵글인 거예요. 여기 아래쪽에서 사람을 그려볼 건데, 일단은 대각선으로 앉아있는 사람 그냥 이번에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랑 그냥 비슷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머리의 각도를 일단 볼 텐데, 눈높이에서 어느 정도, 이것도 이제 나랑의 거리도 되게 중요해요.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쳐볼게요. 일단 뭐 이 안에서 뭐 숙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일단은 그냥 머리 그냥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몸이 들어가는 부분. 여기서 이제 계속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 길이감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들어가요. 눈높이에서 점점 우리 이렇게 내려가면, 여긴 다 뭐라 그랬죠? 아까 내려다보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은 앞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점점 숙이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우리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가벼운 박스 이런 게 있더라도, 앞에 있는 박스는 그냥 이제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박스는 이런 식으로 윗면과 옆면이 어느 정도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보인다고 치지만, 내 앞으로 온 순간 이 박스는 좀 커지기도 하겠고요. 비율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바뀐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이 박스가 가까이 오면은 이렇게 보이게 된다. 정면으로 바라보던 박스는 윗면이 이렇게 밋밋하게 보여요. 근데 이렇게 고개를 숙이니까 윗면이 가장 잘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머리는 정육면체로 보는 게 맞을까요? 뭐 이거는 솔직히 그냥 틀 정도고, 이걸로 여기 안에 사람을 집어넣는 식으로 하는 건 솔직히 더 오히려 까다롭다고 봐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리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요. 이거는 뭐 명암을 연습한다거나 할 때 좀 이해하시면 좋은 거지, 오히려 여기 억지로 사람 얼굴을 집어넣는다는 건 더 어려워요. 그냥 차라리 이 박스 하나 이렇게 얼굴만 따로 연습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거예요. 이 정도 각도로 내가 비율이 이렇게 보이게 했으면은 이마가 뭐 많이 보이고 이 정면 얼굴 부분이 되게 적게 보이니까 이 좁은 면적 안에 그려야 되니까 굉장히 겹쳐지는 게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눈썹 라인에 의해서 눈도 이렇게 살짝 보일 거고, 광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코 라인까지는 보이겠지만 윗부분도 이렇게 작게 보이면서 이렇게 들어가겠다. 이런 거를 이제 예상하면서 그랬는데, 여기에 막 박스를 내가 어떻게 그렸다고 여기에 맞춰서 그린 거, 여러분 이거 그리실 수 없을걸요 아마? 그냥 연습을 많이 안 하셨으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떠올리기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머리만 따로 이건 연습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요거에다 한다고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왜? 지금 이건 전신을 보는 방식을 이야기한 거고요. 이거는 어때요? 초상화 같이 자세하게 얼굴의 구조를 자세하게 그리려고 하면서 하는 거니까 이거를 따로 연습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보이게 된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점이라는 걸 생각을 해주세요.
일단은 그러면은 제가 굳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그릴 건데 어떻게 느낌이 달라지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는 최대한 이런 식으로 머리를 그릴게요. 그냥 앉아있지도 않고 서 있는 사람 그립시다. 그러면은 얘랑 달라져요. 일단 투시에 맞춰서 그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박스가 이렇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보다 살짝 아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훅훅 바뀌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바를 때는 다 정면에 이 사람, 이 모양 전체가 다 들어와요, 눈에. 그죠? 근데 얘가 가까이 오는 순간 얼굴 볼 때, 몸 볼 때, 그리고 허리 볼 때 이렇게 계속 내가 고개가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감각으로 왜곡이 좀 심한 사람이 아마 그려질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제 갈비뼈 부분을 보는데 목하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 해가지고 이 부분에 이제 몸을 그리는데 얘보다 지금 계속 약간 밑면이 중요하니까 밑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새까맣게 그릴게요. 알아보시기 좋게.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그보다는 조금 더 많이 보이는 형태로. 그리고 뭐 실제로는 몸 속에 있어서 안 보이는 부분이겠지만 골반 부분이 이렇게 여기가 이제 많이 보이는 것도 있는데 슬슬 특징들이 또 드러나는 게 이 부분 이렇게 우리가 안 칠한 부분에 대한 비율이 또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납작하게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다리 부분을 보자면은 우리가 분명 길쭉한 실루엣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뭔가 짤뚱하죠. 그리고 이 단면은 이제 거의 보이지 않게 해가지고 굉장히 짧게 되면서 발이 이렇게 나오고. 팔도 해볼까요? 여기는 이렇게 보이지만 이 아래쪽 면은 이제 더 둥그러진 거죠. 길이감이 좀 있으니까. 아직 뭐 많이 내려다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길긴 길어요. 다리에 비해서. 맞죠? 이렇게까지는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급격하게 좀 짧게 느껴지게 되겠죠. 원래도 짧은데 더 짧아야 되니까 여기를 더 이렇게 이 정도로 표현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고 이 부분에 이제 손이 이렇게 등장하면 되겠죠. 어때요? 꽤 자연스럽게 사람의 비율이 만들어졌죠. 이게 된 다음에 이제 슬슬 여러 가지 자세를 도전을 해보는 거지. 사람을 앉혀볼까요? 일단 다리부터 바꿔볼게요. 앉으면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나한테서 멀어지기만 하던 그 다리가 이제 별로 안 멀어지고 있겠죠. 앞으로 그냥 다리를 뻗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허벅지가 어떻게 될까요? 이 모양하고 맞춰서 이 비율에 맞게 길게 이렇게 보이겠죠. 좀 이미 작아진 상태니까 이 몸의 얼굴이나 몸통에 비해서는 여전히 짧긴 짧지만 최대한 이 느낌하고 그래도 많이 차이는 안 나게 한 이 정도로 길쭉하게 보이긴 할 거예요. 이렇게 나와주다가 뒷면이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이제 꺾었으면은 아직 이제 많이 보이죠. 그래도 이렇게 돼가지고 장단지 이제 여기 허벅지를 그릴 건데 아까 내렸을 때 그냥 내렸을 때 다리보다는 조금은 길게 보이겠죠. 얘는 조금 뭐 미세하게 차이는 나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다리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이 길이감이 잘 전달이 되면은 사람이 이렇게 잘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도형화 연습 살짝 이야기 해봤어요. 어때? 좀 이해 가셨나요? 가장 단순하게 설명은 한 이 정도고요. 이 단위가 이렇게 처음에만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누는 거고 이거가 이제 좀 연습이 됐다. 내가 그래서 큰 단위로의 동작을 표현할 수 있게 됐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더 디테일한 단위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단위가 안 됐는데 난 그냥 할 수 있어 하고 몸의 근육도 뭐 이렇게 더 잘게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시면은 진짜 어려울 거예요. 요게 잘 된 다음에 넘어가셔야 돼요. 왜? 이런 이제 사소한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멀리서 본 사람의 느낌이었다고 치면은 갑자기 너무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정보가 그냥 한 2배로 느는 게 아니고 몇십 배로 늘어나요. 정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잡해져요. 너무 설명이.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런 복잡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책임져주기 위해서는 이 처음에 만든 도형의 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비율로 쪼갰을 때 가슴 근육이 나오는 거고 얘가 여기랑 연결될 때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그죠? 되게 복잡한 요소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인체해부학 뭐 이런 정보들을 여기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은 막 머리 깨질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 중요한 거 이 비율과 길이감만을 처음에 좀 가져간 다음에 나머지 그런 정보들을 이제 이렇게 쭉 더 넣어 보시려고 한다면은 아마 조금은 더 수월할 거예요. 일단은 도형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순한 과정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네, 일단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